서울 한복판 강남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문정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세를 갓 넘긴 문정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해외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외동딸인 문정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각별했고 그만큼 딸의 결혼 문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정아, 오늘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물류회사 직원인데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청년이야.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문정은 아버지의 말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선을 봤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아빠, 또 소개팅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고. 이번엔 다를 거야. 영진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진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거든. 그냥 한 번만 만나보자. 싫으면 말고. 아버지의 간곡한 표정에 문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압구정동의 카페에서 문정은 처음으로 영진을 만났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지닌 영진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문정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문정은 영진의 성격에 점차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았고 문정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문정이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진은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문정 씨 아버님 같은 성공하신 분과는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영진이 살짝 주눅든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걸 왜 신경 써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문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영진의 솔직함과 겸손함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영진은 문정에게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퇴근 후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라며 안부를 물었죠. 문정은 이런 영진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만나고 있던 어느 주말, 영진은 문정을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이 문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문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영진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수락했어요. 영진의 집은 노원구의 중산층 주택가에 위치한 소담한 아파트였습니다. 문정의 집안과는 확실히 경제적 차이가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어머, 이렇게 예쁜 분이. 영진의 어머니가 문정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영진이가 매일 문정 씨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영진의 아버지 역시 온화한 미소로 문정을 반겨주었어요. 우리 영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 시간 동안 영진의 부모님은 문정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문정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고 아버지는 문정의 직장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며 격려해 주었죠. 문정 씨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영진의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부담스러우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영진 가족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영진은 문정을 집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문정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저도 문정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문정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영진의 성실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한 달 후, 이번에는 영진이 문정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문정의 아버지는 영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했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른 게 얼굴에 다 써 있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문정의 어머니 역시 영진의 정중한 태도와 문정을 대하는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착한 청년이네요. 우리 정의를 소중히 여겨주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만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영진은 주말마다 문정과 데이트를 하며 그녀의 취미와 관심사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고 문정 역시 영진의 꿈과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며 응원해 주었죠.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영진이 정식으로 청혼하던 날 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 문제였죠. 문정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려 했어요. 일단 작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진과 시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혼집은 새 아파트여야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좀 크긴 한데. 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정이 아버님이 사업하시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진이가 신혼집도 제대로 못 마련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체면이 서지 않아요. 영진은 어머니와 문정 사이에서 난처해했지만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정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좀 무리해서라도. 문정은 실망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위해 양보했습니다. 결국 문정의 아버지가 강남구에 있는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로 했죠. 그런데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예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느 날 영진의 어머니가 문정에게 예단 목록을 건네주었는데 그 내용을 본 문정은 깜짝 놀랐어요. 금반지 1돈, 금목걸이 5돈, 금팔찌 3돈. 목록을 읽어 내려가는 문정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전체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예단이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다 필요한 건가요? 요즘은 예단도 간소하게 하는 추세인데. 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영진이가 장남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눈도 있고 이 정도는 해야죠. 시어머니의 태도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문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혼집에 이어 예단까지. 결혼 준비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영진과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영진은 문정의 마음을 몰라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아.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워서 이해해 줄 수 있지? 괜찮아요. 결혼은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문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아직은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은 성대하고 아름다웠어요. 문정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영진의 손을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네요.
영진이 문정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문정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강남구의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달콤한 시간들이었어요. 영진은 퇴근 후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문정을 위해 요리도 배우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결혼 2달째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문정아,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영진이 아버지가 병원에 다니셔서 돈이 좀 들어가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담담했어요. 문정은 당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워 3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영진이 동생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50만 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명절 준비 때문에라며 또 돈을 요구했죠. 영진에게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좀 나으니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효도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렇게 매달 계속 요구하시면 문정이 난처해하며 말했지만 영진은 오히려 문정을 나무랐어요.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워주셨는데. 문정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돈을 요구하는 시댁. 신혼의 달콤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스트레스만 쌓여갔어요. 더욱 힘든 건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던 분이 이제는 문정을 며느리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할 때마다 우리 영진이 잘 챙겨주고 있지?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고? 같은 말들로 문정을 압박했습니다. 결혼 반년이 지나면서 문정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일까?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했던 영진은 이제 시댁과 자신 사이에서 항상 시댁 편만 들었고 문정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정아, 큰일 났어. 영진이 동생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네. 영진의 남동생 영수는 28살로 아직 결혼 계획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영수도 신혼집이 필요한데 우리가 마련해줄 형편이 안 되거든. 문정이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문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달라고? 시동생을 위해서? 어머님, 그건 좀. 저희도 아직 정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정이 조심스럽게 거절 의사를 비쳤습니다. 아, 그래. 그럼 영진이랑 상의해봐. 형이니까 동생 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영진이 집에 돌아오자 문정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진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 나는 장남이니까 동생을 챙겨야 해. 영진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영진 씨, 신혼집이 얼마인지 알아? 최소 3억은 들어가는데. 문정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영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사업하시잖아. 그 정도야 뭐. 문정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맨날 우리 아버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 너희 가정사를 왜 우리 집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 가족이잖아. 영진의 말에 문정은 더욱 분노했어요. 이틀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문정과 영진을 불러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아버지, 그리고
영수까지 자리에 있었어요. 문정아, 영수 신혼집 문제 들었지?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영진이 신혼집까지 마련해줬으니 이제 영수도 좀 도와줘야지. 어머님, 그건 저희 집에서 해드린 거고. 문정이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뭐가 다르냐? 어차피 한 집안 아니야? 그리고 영진이도 장남으로서 의무가 있는 거고.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문정이 아버지가 그 정도 형편은 되시잖아. 우리는 정말 어려워서 부탁하는 거야. 문정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안을 ATM 기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정도도 못해줄 거면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정이 선뜻 대답하지 않자 참다 못해 터진 거였어요. 그 순간 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신혼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매달 요구되는 생활비 지원, 각종 명목으로 이어진 돈 요구들, 그리고 이제는 시동생 신혼집까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갈 길이 명확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영진이 문정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영진아, 이제 그만해. 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결정했어. 다음 날부터 문정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신혼집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럼 재산 분할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에서 모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상대방이 동의하면 바로 접수 가능해요. 다만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정은 그동안 시댁에서 돈을 요구했던 문자 메시지들과 통화 녹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증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문정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지난 1년간 느꼈던 답답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 들었어요. 며칠 후 영진이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 날 밤, 문정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끝이구나. 문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진이 출근한 후 문정은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실히 결정하신 거죠? 라고 물었을 때 문정은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문정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집으로 오세요. 영진이 아버님과 영수 씨도 함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혹시 영수 신혼집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예요. 꼭 오세요. 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5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영수까지 3명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영진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아? 갑자기 다들 오라고 하고. 영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문정은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시동생 신혼집 마련해주지 못하면 영진이랑 헤어지라고. 아,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문정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저도 결정했어요.
문정이 서류 봉투에서 이혼 증명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제 이혼 신고했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문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짠데요. 어제 구청에 신고했어요. 문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이 장난이야? 어머님이 먼저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건 화나서 한 말이고 진짜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문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진이 다급하게 문정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 정아. 이렇게 갑자기 할 일이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문정은 영진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문정이 다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 말이에요. 제 명의예요. 문정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영진과 공동 명의거나 최소한 영진 명의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뭔 소리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 혼자 명의로 해주셨어요. 결혼할 때 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하시면서요. 문정이 덤덤하게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부 공동 재산 아니야? 이혼해도 반반 나눠야 하는 거 아니고? 혼인 전 재산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확인받았거든요. 문정의 답변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더욱 파랗게 변했습니다. 영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정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편을 들을게. 늦었어요. 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넘게 기회를 줬는데 영진 씨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문정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아무 말 안 할게. 하지만 문정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남이니까 존댓말 해주세요. 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주세요. 여기는 제 집이니까. 뭐라고?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문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아, 적어도 며칠 시간을 줘. 우리가 갈 곳을 구할 때까지. 왜 제가 시간을 줘야 하죠? 어머님이 그러지 않았나요? 못 해줄 거면 헤어지라고. 문정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문정 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1년 넘게 참고 경고했는데 안 들으셨잖아요. 문정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영진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정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영진 씨도 이제 남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은 말을 중얼거렸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진은 옷까지만 대충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정아,
정말 마지막이야? 정말로? 하지만 문정은 대답 대신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20분 남았어요. 1시간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문정은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답답함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문정은 동네에서 영진과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영진의 회사 동료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너무 냉정하다고 하소연하고 다녔지만 오히려 그럴 만도 하지라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문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겠어요. 시댁에서 너무 심했다던데.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시댁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한 달 후 문정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정리하며 문정은 결혼 반지를 발견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문정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문정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일 뿐이었습니다.